스타트업 Q&A 21편입니다. 지원 사업 시기를 놓쳐서 하나도 자금을 못 받았대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반기 지원 가능할 사업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이님, 안녕하세요. IT 기업을 창업을 올해 시작했는데, 즉 사업자를 금년 상반기에 냈다는 얘기죠. 지원 사업을 놓쳐서 창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이고 지원 신청서를 못 썼네. 그래서 어떤 것도 못 받았네요. "하반기에 받는 지원 사업은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상반기가 창업 자금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금년 초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 받을 게 없네.' 약간 이런 분들. 그리고 금년 초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 막막하죠. 그럼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도전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면 3월 이후에도 중하반기 4, 5, 6월 그리고 중반기라고 하면은 보통 4 에서 6 월이에요. 하반기라고 하면은 뭐 7 월도 있긴 하겠 4 에서 7 월로 보죠, 중반기. 하반기는 보통 9월 말에서 한 12월 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도 중하반기에도 지원 자금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주로 남아 있느냐? 1번 지방자치단체 자금은 지금이 피크입니다. 지자체 자금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분할 모집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차, 2 차, 3 차로 나눠서 가는 분할을 모집하는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3 차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는 창업을 통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걸로 가지고 창업 자금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때가 이제 주로 가을철 이후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자금 그리고 분할 모집 사업, 추경 예산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반기 지원 자금이라고 해도 어차피 창업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겠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반기에 내가 100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40-50 정도로 그 파이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세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넣었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넣었는데 탈락했어. 이분들은 당연히 하반기에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지금 물어보신 윌리엄 제이 님처럼 이쯤에 창업을 한 거야. 어 내가 지원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지원하거든요. 상반기 탈락자와 이때 창업한 사람들이 뭉쳐서 아주 경쟁이 세지는 거죠. 근데 예산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죠. 더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나 이제 멘토링을 받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반기는 경쟁률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반기 탈락자 그리고 뒤늦게 하신 분 거기다 적은 예산 이게 붙다 보니까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여러분이 탈락했다면 좀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반기는 떨어져도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여러분의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경쟁률이 세서 더 좋은 사람도 있어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써 놓지는 않았지만요. 가끔 하반기지만 아주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선정률이 매우 매우 높은 사업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한 2대 1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부 자금도 이제 파일럿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상반기에 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쬐끄마큼한 예산을 만들어서 먼저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예산을 늘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함부로 새로운 사업을 냈는데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세요, 이런 담당 공무원이나 간사분들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예산을 엄청나게 주었다가 실패하면은
큰일이 나니까 소예산으로 작게 이렇게 테스트를 주로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들이 모르는 테스트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 파일럿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금 승률도 높고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하반기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나올지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내가 자금을 안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좀 넘어가도 되지만 이 자금을 안 받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 그런 분들은 뭐 앞뒤 제껴 놓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런 특수 사업에서 하반기가 유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상반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창업을 했지만 계속 이 사업자를 내고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즉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해야죠. 바로바로 매출이 나오니까. 아니면 투자를 받았다든가 뭐 팀원들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하는 건데 그냥 집에서 놀기도 그렇고 '사업자만 먼저 내볼까?' 이런 분도 있어. 그렇다면 사업자를 굳이 왜 갖고 있냐는 얘기죠. 차라리 예비 창업자로 미리 사업을 준비하면서 재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반기에 좋은 사업이 나오면 받고 못 받으면 내년 초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창업 준비 여러분이 8개월, 10개월 하면은 내년도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내가 붙을 확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재수해라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가 있지만 요즘의 분위기가 창업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미리 사전 준비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조금 더 드려보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써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잘하면 아이디어가 괜찮고 발표를 잘하면 돈을 주는 거야.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여기가 대단히 그 힘들어졌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해 봐라. 요렇게 나옵니다. 요 사전 검증이 뭐냐면 고객과 여러분이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품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되는지 아예 제품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이게 이제 메이커의 개념이죠, 메이커. 메이커는 결국 뭔가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사업계획서 써.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대회 나가서 수상 같은 거 할 수 있었다면 해. 뭐 이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요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어느 정도 여기서 실적이 쌓이면 뽑힐 가능성이 내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하루 이틀 밤새 가지고 계획서 잘 쓰면은 돈을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기본 베이스가 창업 준비를 빡세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런 취지로 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를 막상 내고 나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좀 미리미리 천천히 준비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혁신 창업 스쿨 이런 거 수업 들으면서 내년도 가점도 따고 미리 창업 공부도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뭐 메이커톤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예비 창업자 행사들에 참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창업이 성공률을 매우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 제품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여러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샘플 만들어서 미리 IR 같은 거를 여러분이 해서 투자자를 먼저 만나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랑 어느 정도 컨택을 하고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분이 선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도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지자체 자금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4, 5, 6월 넣어야 될 때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금년에 지자체 자금이 조금 빨리 낸 데도 있고 아니면은 지연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좀 준비가 좀 늦어진 데가 있고요. 그냥 빨리 하는 데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아직 중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반기 자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자체 자금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또 자금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그런 걸 꼭 찾아보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쟁률이 셀 수 있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가 하반기에 탈락하면 어떻게 금년 말을 날 것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폐업해 버리고 재수하는 것도 윌리엄 님의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이 맞을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타트업 Q&A 오랜만에 진행했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열심히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창업자금연구소 카페에 여러분이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들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죽음의 계곡 세 단계가 있죠. 자금 조달, 그리고 개발, 제품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이 성공. 요 세 가지 단계를 넘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특히 자금 조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과 그런 어떻게 하면 자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창업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좋은 자금을 받아서 개발과 마케팅까지 쭉 한 번에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어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